공매도 재개하는 게 굉장히 저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공매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차익 매도거든. 그러니까 이 용어도 잘못됐고요. 공매도가 시작되는 게 우리 시장이 나쁠 거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현재 연기금 구조, 그다음에 주식시장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갑자기 자리가 바뀌어서 왜 그러지? 우리 단장님이 이쪽 자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단 5월 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금방 왔어요. 이제 네.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네. 일단 1년 2개월 만이네요. 다시 재개가 되는 게.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재개가 되면 이제까지 상승해 왔던 이 주식시장,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이 주식시장이 다시 꺼지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진 종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걱정할 만한 일인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보면 시장이 눌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도 좋고 아시아 시장도 좋았거든요. 네. 오늘도 보면은 해외 쪽에 아시아 시장은 뭐 중국도 오르고 일본도 올랐는데 우린 눌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보시면 코스닥 150 지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가 허용되는 게 코스피 200 종목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하고 이렇게 대형주가 허용이 되는데 코스닥 150 인덱스는 3일 동안 꽤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까지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살라 그래도 뭐 일단 좀 지켜보고 나서 별일 없으면 사자 이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5월 3일까지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파는 사람들은 팔라고 맘먹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팔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선반영이 됐는데 우리 이제 증시 격언에 보면 늘 그렇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최근에 보면 뭐 기업도 실적이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막상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1번. 왜냐하면 아마 그날 좀 지켜보다가 시장이 뭐 공매도 때문에 밀리지 않으면 공매도를 우려해서 팔았던 분들이 다시 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매도 재개하는 게 굉장히 저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공매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공매도를 유보하고 있는 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거든요. 네.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선진국 우리나라 한국 같으면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MSCI 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서 이머징 취급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규모나 뭐 우리 산업의 구조,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보면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OECD에 가입돼 있고 그 국가 중에서 공매도를 유보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보면은 좀 후진 시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공매도라고 하는 게 대형주기 때문에 공매도가 일어나더라도 제가 보기에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약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코스닥 150 안에는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평가되어 있는 바이오 주식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코스닥 150 지수는 더 많이 밀렸죠. 최근에 한 5% 정도 고점에서 한 5% 정도 밀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이 공매도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매도를 하는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많았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완사이드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마이너예요. 큰 주류 자금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네.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인데 어카운트가 해외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부 해치펀드들. 그 정도고, 이 공매도 하는 그 주류는 제가 보기엔 롱숏 펀드예요. 글로벌도. 그러니까 주류 자금은 사실은 뭐 공매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롱 온리라고, 우리가 이제 매수를 롱이라고 하고 매도를 숏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류 자금들은 그냥 인덱스 플레이 하기 때문에 롱 온리고, 그 중에 일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롱숏 펀드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가 일방적인 숏을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엔 뭐 저는 하여간 별 문제 없다 봐요. 네.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뭔가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야 자기들이 매수도 좀 지르고, 또 높다고 생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또 숏도 치면서 이렇게 그 컨트롤 한다. 그런 얘기도 좀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라고 하는 말도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 공매도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공매도 아니거든요. 공매도라고 하는 건 미국에 있는 숏세일을 공매도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숏세일은 주식이 없이 팔 수 있어요. 공매도가 그게 공매도지, 우리는 공매도가 아니고 차입 매도예요. 차입 매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매도 이렇게 하니까 무지하게 어감이 나빠지는데, 미국 시장은 그 숏세일이 허용이 돼요. 없어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게임스탑이 숏스퀴즈가 났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발행 물량보다 더 많은 주식이 매도가 됐다거든요. 네. 공매도를 한 거죠. 그야말로 없는 주식을. 그랬기 때문에 거꾸로 밀어 올렸을 때 숏스퀴즈가 나서 손들고서는 다 해치펀드가 이제 손들고 아웃된 거고, 우리는 사실 공매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차입 매도거든. 그러니까 이 용어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그 대부분의 이 숏이라고 하는 거는 롱숏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걸 잘했던 펀드들이, 이 사모 해치펀드들이 롱숏을 하나 주요 전략으로 해서 공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토탈 리턴 수업이라는 거, TRS. 증권회사의 TRS를 운용사가 걸어서 롱숏을 하는. 그래서 이런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공매도가 가면은 뭐 사람들이 막 판다.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데. 그런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좋은 주식은, 그러니까 분명히 롱숏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그럼 롱숏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되게 심플해요. 좋은 주식은 사고 비싸 보이는 주식은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량주와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무슨 뭐 루머나 바람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많이 올라서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는 주식들, 그런 것들은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지 하는 종목들은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막 의견들이 분분하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한국의 공매도에 대한 룰이 좀 공정하지가 못하다. 좀 그 세력들에게, 외국인들에게 그 유리한 거 아니냐. 뭐 기간 제한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롤오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또 그 없이도 진짜 말 그대로 그때 우리 삼성증권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삼성증권은 제가 보면 시스템 실수였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불신을 갖는 거예요. 삼성증권은 이제 자사주 공매도 이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내부 시스템의 부재고, 요런 건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 언페어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외국인들이, 이게 왜냐면 3인 수도 결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팔아놓고, 그 다음날 물건을 구해도 되거든요. 아, 지금 먼저 내가 빌리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먼저 팔고 가서 빌려온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 결제일이 이틀 후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만 이제, 주면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근데 그게 이 벌금이 세야 되는데 많이 안 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이번에 보완이 많이 됐을 겁니다. 아마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많이 됐고요. 근데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개인들이 또 무지하게 또 댓글 악플 많이 달릴 거예요. 많이 달릴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또 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개인들과 기관 외국인. 왜? 기관 외국인이 대부분이 90% 이상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 시장에 들어오고 개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 5%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걸 평평하게 만들고 나서 공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고 정치권도 그 논리에 동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안 맞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그냥 공매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약간의 오해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가 시장에 꼭 그 절대 악이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도 아니고 이게 용어를 바꿔야 돼요. 차익 매도거든. 차익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주식을 다시 사갖고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많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주식을 위에서 좀 누르는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빠졌을 때는 거꾸로 또 밑에서 사주는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은 롱하고 매수하고 고평가 논란인 주식들은 숏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가격 발견 기능.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중요한 기능은 프라이싱인데 근데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가 있으면 작전을 잘 못해요. 제가 보면 우리 시장에는 아직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작전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보면 보여요. 보이는데 공매도가 있으면 작전을 잘 못하는 게 자기가 작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파악하거든요. 주식 숫자. 그렇죠. 누가 얼마큼 들고 있고 만약에 내가 자금이 이만큼 있는데 들어와서 땡기면 어느 정도 따라 들어올 거고 물량이 나오면 내가 그걸 받아낼 수 있고 이런 걸 다 하는데 공매도가 있으면은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전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슈퍼 개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매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건데 저는 개인들한테 공매도 시장을 열었다. 이게 바람직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면 무지하게 위험한 걸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한 4천 명 뭐 얘기 있던데 등록한 분들이. 다행이에요. 적게 하셨으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하고 이야기한 게 맞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내가 왜 공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거는 좀 이걸 아시는 분들, 투자에 대한 이론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옵션을 내가 라이팅 하는 거예요. 옵션을 내가 발행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매도 시장에 들어와서 참여했다고 해요. 그럼 대표님이 공매도 시장에 들어왔어요. 네. 그럼 벌을 수 있는 맥시멈은 얼마죠? 예를 들어서 주식 5만 원짜리를 공매도 했어요. 그럼 네. 맥시멈 벌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네. 그 회사가 부도나면. 그렇죠. 그렇죠.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니까 벌 수 있는 한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부도나거나 상장 폐지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벌 수 있는 건 한 20% 30%겠죠. 네. 그러면 이게 손실은 얼마일까요? 근데 손실은 무한대죠. 무한대잖아요.
손실은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주가라고 하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옵션을 발행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근데 옵션 발행은 누가 하느냐? 증권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 개인들한테 허용해 주면 개인들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거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감독 당국은?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많이 떠드는 많은 분들을 봤는데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네. 옵션을 발행한다고 하는 거는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데 손실은 무한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방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투자가는 거의 없고요. 일방적으로 공매도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투자가는 저는 없다고 봐요. 같이 롱과 숏을 같이 한다. 당연하죠. 당연히 롱숏을 같이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개인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매도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죠. 하시는 게 좋고 진짜로 그러면 이 숏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할 수가 없었냐?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전문가들은 아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개별 주식의 옵션도 있고 개별 주식 선물도 있어요. 그거는 양쪽으로 롱숏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뭘 좀 공매도 정도를 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되는 게 우리 시장이 나쁠 거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장을 보면서 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이야기가 나올까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가,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 이거는 다 동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종목에 외국인이 사준다면 내 주가는 올라갈 거야. 근데 판다면 역시 뭐 안 좋겠죠. 그런 논리인데 이제 문제는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이런 모멘텀이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고평가가 아니야. 이게 합리적인 건데 공매도로 자꾸 어거지로 눌러내리는 거야. 그렇죠.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불만이 쌓이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주식이 셀트리온이에요. 그 셀트리온 사실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가장 이 공매도에 민감해요. 몇 년 동안 셀트리온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을 공매도하는 쪽에서 입장은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그러면 셀트리온이 생산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물건을 보내요. 네. 그러면 셀트리온은 매출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거를 팔아야지 자기네 매출이 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장에 재고가 무지하게 쌓여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는 어떻게 보면 생산과 판매 조직인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을 일단 뭔가 있으니까. 매출을 조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좀 허점을 본 그 롱숏 하는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들에서 셀트리온 주식 같은 걸 많이 숏을 했죠. 근데 결과는 어땠냐 이거죠. 셀트리온이 무지하게 올랐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공매도 공격을 당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5만 원대인가? 얼마 안 돼. 하여간 10만 원 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한 40만 원 근처까지 갔지 않았나요? 30몇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뭐 하여튼 많이 올랐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냐? 그 쇼트하는 애들은 다 죽은 거야. 돈 다 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차 잔고가 2조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공매도 뭐 이게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정말로 주식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매도든 매수든 다 돈 버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상한 제도면 다른 나라도 안 해야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가 그리고 안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 해봤는데 뭐 그동안에 하도 시끄럽고 막 반대 여론 높으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건데 전 열어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매도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없어요.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 종목별로는 좀 뭐 고평가 있는 것들은 좀 누릴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그만큼은 좋은 종목은 들어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왜 사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를 시키고 이래서 좋아. 이거는 내가 가진 거는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보는 객관적인 어떤 그렇죠. 그 평가가 그렇죠. 고평가가 있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참 공매도는 사실 이 이해관계가 얽힌 거기 때문에 돈 문제가 뭐 하여튼 그 내가 아무리 그래도 들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 고평가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종목이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건 일단 불쾌하죠. 저는 오히려 공매도에서 어떤 종목이 의도적으로 내려갈 때 이런 약간 이건 뭐 물론 이건 확증은 없고 그냥 의심입니다. 의심이지만 그것도 어쩌면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작전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급이 증권사 단말기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고 팔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갖다 막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외국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자기 큰 맥락의 작전에 일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전에 이 과세 매긴 제도가 뭐죠? 그 은행이 대신 이번 빌황이 했던 거 외국인이 은행이 대신 매수해주고 그 차익을 내가 그 CFD인가? 맞아요, CFD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그 레버리지까지 그러면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안 보이게 하면서. 근데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가 찍히면은 심리적으로 혹은 매도가 찍히면은 심리적으로 다운이 되거든요. 비랑도 제가 알기로는 롱숏에서 녹아났다고 들었거든요. 롱 자본 쪽에서 예상한 대로 안 가고 주가 빠지는 바람에 마진콜이 들어와서 5배 레버리지 걸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숏이 이기란 법이 없다. 좋은 주식은 뭐 오히려 호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선례가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 최근 한 10년이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거를 금지했다가 2009년도에 풀었고요. 근데 그때도 풀고 나서 그럼 주가가 빠졌냐? 올랐죠. 왜냐면 풀 때는 풀만 하니까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미국이 신용등급이 제 기억으로는 8월인가 그때 미국이 이제 적자가 심해지고 뭐 또 이 뭐죠 의회에서 쌈질하느라고 예산 통과가 안 되고 이래갖고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장이 또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아마 공매도 또 금지했다가 풀었을 거예요. 네. 요번이 이제 제일 길죠. 왜냐하면 요번에는 동학개미의 목소리가 워낙 커갖고 그렇죠. 정치권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으니까. 네. 투자자가 워낙 또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때도 뭐 공매도 풀고 그런 시장이 폭락했냐? 아니고 또 올랐어요. 괜찮아요. 아니 그 전에 그 저희 방송에 그 헤지펀드 미국 뉴욕에서 헤지펀드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셨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공매도 전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투자 대상을 찾을 때 어떤 회사가 무슨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숨겨진 약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그렇죠. 돈 버는 기회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왜냐면 사람들은 쉽게 공매도를 쉽게 생각하시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분 말씀으로 정말 고민이 많이 된대요. 만약 자기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우유 회사를 공매도를 쳤대. 근데 막 신나게 막 공매도를 쳤는데 약점이 있어가지고 쳤는데 우유 소비량이 줄고 뭐 이런 데이터 가지고 쳤대요. 근데 갑자기 합병 루머가 떠돌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시작 올라가는데 루머긴 한데 확인할 길은 없는데 막 자기네들이 막 이래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야. 쇼스퀴즈가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 정도 손해 보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 날라가겠다. 그래가지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 그대로 루머였는데 그래도 겁나는 거야. 겁나는 거예요. 회사가 날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가 하는 측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는 개인들이 이 공매도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자기가 무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많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무한대니까. 무지하게 조심해서 들어와야 되고 어디 옵션 라이팅 하는 걸 금융기관 말고 하는 건 그건 위험해요. 그리고 어쨌든 하여간 조심하시는 뭐 그럼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 왜 장고 이제 보이잖아요. 공매도가 뭐 늘어나고 있는 종목, 뭐 혹은 뭐 줄어들고 있고 없고 이런 걸 어떻게 투자 우리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좀 뭐 이 종목을 사도 될까 말까 할 때 그냥 요 정도 돼 있구나. 근데 뭐 수급을 체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수급을 체크할 때 대차장고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지만 뭐 다른 악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조심하는 거고 거꾸로 또 어떻게 보면 대차장고가 무지하게 늘어나서 더 이상 안 늘어나면 이제 쇼트할 놈들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걔네들이 이제 롱으로 사줘야지.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급을 체크할 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자꾸만 손대면 안 돼요. 냅두는 게 왜냐하면 이 공매도에 그 여러분들 그 뭐죠? 옛날에 그 엔론 사태라고 기억하세요? 엔론 사태라고 부정회계 스캔들. 그것도 이 숏하는 애들이 발견한 겁니다.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점을 찾는 게 그들의 공매도 일이니까.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찾아갖고 보니까 이상하거든. 분식회계 같거든. 그래서 시장에서 먼저 치고 들어가서 엔론의 분식회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게 오픈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시장에 있으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 제가 보기에 별로 시장에 그렇게 뭐 영향 이것 없다. 때문에 오히려 좋은 주식은 오히려 이제 롱숏 자금들이 들어오면 네. 우량주는 오히려 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뭐 단장님이야 그 워낙 기관 투자자로 계속 수십 년을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쪽 생리를 워낙 잘 아시니까. 저는 지금 동학개미예요. 동학개미. 네, 제가 이런 기관 투자가 있을 때는 개인 투자는 못 하잖아요. 네. 어? 이제 우리 그러면 제가 동학개미를 치면은 이제 3년 차례에서 아직 어린 동학개미. 어린 주린이 아니고 주식은 내가 잘 아는데. 그렇지. 주식은 아는데.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개미를 치면 제가 이제 초년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간적 입장에서 크게 시장에 영향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